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정 디자이너 구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죽는 게 뭐라고 라는 책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네, 선물을 받아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작가한테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노요코라는 작가한테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릴 때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걸까?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우울 베이스인 걸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기질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렸을 때 죽음에 관련된 몇 개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강력하게 좀 이렇게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좀 생각이 났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선 죽는 게 뭐라고 되어 있고요. 시크한 독거 작가의 죽음 철학, 사노요코 이지수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여기 띠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는 게 뭐라고, 작가가 쓴 두근두근 남은 인생, 마음 산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는 게 뭐라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고 나서 이후에 또 이 책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뭐라고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노요코가 아들 몰래 쓴 육아일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는 게 뭐라고, 그 다음에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약간 시리즈, 뭐라고 시리즈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는 게 뭐라고 라는 책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 지금 책 날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노요코가 되게 유명한 게 100만 번 산 고양이,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 하지만 할머니, 이런 책들을 되게 그림책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가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일본의 국민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그 사람을 이제 남편으로 두었던 사노요코, 그 작가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까지 쓴 꼼꼼한 생활 기록이 사는 게 뭐라고 해요. 이 사노요코는 2010년도 72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년생이고요. 베이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판화를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생긴 게 정말 약간 푸근한 그냥 할머니 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되게 웃음 좋고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글을 읽으면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뚜렷해요. 그리고 그냥 기존의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여성상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38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데, 이 책은 지금 6세까지 발행이 제가 2016년도 책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찍어냈을 거예요. 2015년도 11월 10일 날 1세를 했고요. 2016년도에 6세를 발행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이 찍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장을 딱 펼치면은요, 그 앞장에는 약간 사노요코가 그렸던 그림책들의 어떤 그런 약간 그 느낌들, 그 이미지, 일러스트들이 약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딱 펼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앞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총 197페이지까지 있는 책인데요. 죽는 게 뭐라고, 차례에 보면은 죽는 게 뭐라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것들, 이렇게 해서 2페이지로 2장으로 나뉘고요.
죽는 게 뭐라고 해서는 돈과 목숨을 아끼지 말거라. 비겁함이 가장 나쁘다. 그다음 끊임없는 불꽃놀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자기 성격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른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내가 죽고 내 세계가 죽어도 소란 피우지 말길.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들이라는 장에서는요. 아파서 죽습니다. 호기심이란 천박하다.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도 붙어있지 않았다. 내년에 피는 벚꽃. 모두들 일정한 방향을 향해 미끄러져 가는 듯. 그 다음 179페이지에 사노요코 씨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부분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막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앞부분은 되게 피곤할 때 졸릴 때 읽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문체는 참 재밌다. 간결하면서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약간 우리는 그 개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또는 내가 죽었다 이러면 굉장히 그게 그냥 단순한 일로 치부하지 않잖아요. 우리 되게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노요코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58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훌륭하게 죽자고 결심했다. 훌륭한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나도 사무라이처럼 죽고 싶다. 아무리 목숨은 지구보다 중하다 따위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지구보다 더 중요하겠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들도 되게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사람의 삶의 철학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가난해도 좋다. 나는 품격과 긍지를 지닌 채 죽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의사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그렇게 나와요. 사노씨 그렇게 간단히 죽지 않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종양이 내 속이 아니라 바깥의 경막이랑 뼈에만 있어서 그렇게 간단히 죽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노요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2년 안에 죽지 않는다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히라이라는 의사가. 그랬더니 사노가 그래요? 곤란하네. 2년이라고 해서 기세등등하게 돈을 전부 다 써버렸어요 하면서 웃거든요.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의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되게 금방금방 읽히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황망스러운 그런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약간 좀 의연하게 잘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계는 점점 쓸쓸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암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차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할 수 있었던, 여기에 이제 뭐 암도 있고 뭐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암은 그래도 좋은 거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글에 있는 거를 듣고 보니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죽는 게 뭐라고 라는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참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면
지금 현재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되게 소중해지고 이 현재에 그 내가 느끼고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이렇게 온전하게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책의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배경옥 소설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은 삶이 되고 암은 앓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일본어 원제가 죽을 의욕 가득이란 걸 알고 나서 일본어 원제가 죽을 의욕 가득이래요. 문득 풍경 하나가 떠올랐다. 침묵의 수도로 유명한 트리피스 수도원에서 단 한 가지 허용되는 말은 형제여 우리가 죽음을 기억합시다 라는 말이다. 왜일까? 지금 문화에서 죽음은 늘 닥치거나 선고되거나 벌어지는 것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암 선고를 받은 후 사노요코가 줄기차게 말하는 죽음은 도리 없이 동전의 양면처럼 삶을 증언하고 있다. 극렬한 통증이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처럼 죽을 의욕 역시 삶의 가장 강렬한 풍경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암 환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삶의 최고의 발명품이라 말한 아이러니는 이렇게 이해해야 마땅하다. 사람을 빠르게 치려다 오타가 생기면 종종 삶이 된다는 걸 아시는지. 이 책은 암에 걸렸지만 담배 따위 끊지 않고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죽고 싶어하던 박력 있는 할머니가 암에 대해 적어내려가다 문득 앓에 이르게 된 사려 깊은 오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표현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박력 있는 할머니예요. 요즘에 보기 드문 할머니, 이런 할머니 되게 매력적인 할머니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할머니거든요. 여러분들 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가 뭔가 되게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약간 어떤 병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고 죽음에 대해서 임박하신 분이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지금의 삶이 약간 시시하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당신에게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죽는 게 뭐라고 사노요코의 책이고요. 우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